네, 이 와중에 음주회식을 했습니다. 자, 지금 북한 목선이 뻥 뚫렸다. 논란이 일파만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성을 어찌 보면 해야 될 곳에서 소주와 맥주가 곁들인 음주회식이 있었다. 자, 김민지 기자, 우선 어디 얘기입니까? 일단 북한 어선 관련한 얘기입니다. 북한 어선이 내려온 게 15일이었고 관련 브리핑을 한 게 17일이었는데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브리핑 논란, 왜곡 논란이 일어난 게 바로 다음 날인 1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 동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8군단에서 군단장을 포함한 영관급 참모 등 20여 명이 말씀하신 대로 소주와 맥주를 곁들여서 2시간가량 회식을 했다. 이런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입니다. 육군 측은 고생한 부하들이 전출을 가게 돼서 격려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격리 식사 자리라고 좀 봐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회식하는 건 아니고, 네, 강릉 산불, 고성 산불 다 고생했던 중무 참모들이었거든요. 그냥 전출 보내기가 좀, 지휘관 입장에서 좀 마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고민하다가 판단한 건데. 자, 이제 다 고생했으니까 그냥 전출 보내기가 지휘관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그래서 격려 식사 자리였다. 그런데요, 하나하나 좀 따져볼까요? 이 육군 8군단은 육군의 23사단을 예하로 두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8군단. 근데 그 23사단이 어떤 곳이냐면, 이 북한 목선이 삼척항 방파제의 접안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바로 그 북한 목선이 뻥뻥 뚫려서 접안을 했던 그 삼척항 방파제를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사단이 23사단이에요. 그 23사단을 예하로 두고 있는 8군단에서 음주회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8일이면 어떤 날입니까? 방파제의 접안이 된 게 확인됐다고 해서 난리가 났던 날이에요. 그날 저녁에 8군단 군단장 3스타를 포함해서 핵심 참모들이 음주회식을 가졌다? 글쎄요, 김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정신이 없는 행위죠. 예. 그러니까 지난 20일에 정경두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을 때도 그 직후에 국방부 차원에서는 군에다가 지시를 내린 게 21일, 22일.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한 다음 날하고 그 다음 날은 과도한 음주나 과도한 골프를 자제하라고 지시를 했대요. 근데 사실 그 전에는 그런 전체 군 단위에서 그런 지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18일 정도는 국방부 상부에서 그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지휘관 차원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 같은데 적어도 8군단의 군단장이라고 하면 이미 예하 23사단에 그런 사단이 난 걸 다 알고 있었고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다음에 북한 주민이 삼척강에 들어왔고 경계 작전 실패했다는 것이 막 보도가 이미 홍수처럼 나와가지고 논란이 시끄러웠을 때입니다. 그게 17일 저녁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18일 저녁에 아무리 자기가 격려해줘야 될 전출에 가는 이 참모라고 하더라도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너무나 이건 부적절한 행위죠. 그러니까 정말 동해안 산불 진화 작전 때문에 고생했던 참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가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그랬다고 한다면 그냥 간단한 송별 식사를 하면 되는 것이죠. 왜 소주 맥주와 같이 있는 식사 자리에 술자리가 벌어지겠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 군단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사단을 예하로 두고 있는 군단장이 사단의 그런 엄청난 지금 경계작전의 실패와 그다음에 축소 은폐 의혹이 지금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지휘관으로서의 군단장이 저렇게 술파티를 벌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도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거라고 봐야죠. 자, 전출 부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자리였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으나 글쎄요, 뭐가 더 중요한 일일까요? 이 북한 목선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일까요? 아니면 전출 부대원들 격려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일까요? 글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청와대에서 6.25 참전 유공자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초청을 해서 오찬을 했어요. 근데 저 자리가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요, 6.25 참전 유공자들을 외부 호텔에서 이렇게 격려하는 자리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에 불러서 저렇게 6.25 참전 유공자들한테 식사를 대접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름의 의미가 있었던 오찬 자리였죠. 그런데 지금 빨간색 원안에 자리한 인물은 우리 합동참모본부를 이끌고 있는 박한기 합참의장입니다. 근데 좀 오찬 자리에서 약간 좀 조는 듯한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박 의원님, 저 부분은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 화면만 봐서는 예. 조는 모습인지 눈을 감고 있는 건지 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지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실은 군이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합참 의장께서 저런 자리에 가셨으면 혹여라도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금은 더 긴장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예. 또 하필이면 카메라에 저 조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돼가지고 예. 이런 논란거리를 만드는 건 좀 안타깝고요. 예. 앞서 이제 그 8군단 음주 문제 8군단.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사건을 두고 우리 군의 인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이제 국방부 관계자가 경계 근무에 실패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근데 여전히 군 내에서는 그런 아니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누가 봐도 명백히 경계 근무에 실패가 있었던 거죠. 예. 더군다나 그 해당 그 부대에서 미리 잡혀 있던 뭐 전출하는 부대원들 지휘관들에 격려하는 대한 자리. 격려 예. 자리라 하더라도 뭐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아니면 약식으로 축소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뭐 그 그건 자리에서 강행한 것이죠. 예, 일정대로. 술을 섞어가지고 네. 회식제를 했다는 거는 때와 장소를 잘못 가린 겁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적절한 회식이었다. 네. 그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뭐 하나하나 또 짚어보겠습니다. 이 목선 사태는 뭐 여러모로 지금 이제 논란이 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연일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신문을 보시고 인터넷 통해서 막 기사들 보실 텐데 뭔가 속속 새로운 사실들도 좀 확인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김민지 기자 먼저요. 15일 날 북한 목선이 삼척항 방파제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건데 그날 15일 날 그날 국방부가 일단은 지휘관들이 벙커 회의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국방부는 일단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벙커 회의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목선이 발견된 당일 오전에 이제 국방부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벙커 회의를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했는데 이틀 뒤 가진 브리핑에서 뭔가 왜곡, 축소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이 당일날 가졌던 지하 벙커 회의에서 뭔가 언론 대응 논의까지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국방부는 벙커 회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외의 사안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이러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시죠. 자, 15일 날 목선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날 오전에 군수내부 국방부 장관과 좀 전에 뭐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지하 벙커에서 회의를 가졌어요. 자, 저 당시에 국방부 군수내부들이 회의를 할 때는 삼척항 방파제에 북한 목선이 접안이 됐고 등등의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군수내부가 회의를 열었고 그 다다음 날 있었던 17일 날 브리핑을 군이 했는데 그게 지금 온갖 뭐 축소, 은폐,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 지하 벙커 회의에서 혹시라도 김 교수님, 예. 군수내부가 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군수내부가 지시하거나 좀 축소, 은폐 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시기적으로는 좀 미묘한 시점이죠. 네. 그러니까 15일 날 아침에 삼척항 방파제에서 북한 어선이 넘어온 것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해경이 청와대 합참, 그다음에 작전 세작사 다 국정원에다 예.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사실을 다 인지한 상태에서 오전에 대책회의 비슷하게 지금 벙커에서 회의가 열렸다는 걸 시인했기 때문에 장관하고 합참의장이 있었다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군 차원에서는 그러면 경계작전의 실패라는 부분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분명히 군 차원에서 브리핑을 해서 언론에 알려야 되는데 알릴 때 내용과 수준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아마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예. 왜냐하면 굉장히 유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유중한 사안에 대한 감지를 한 다음에 그 감지된 유중한 사안을 어떻게 언론에 알릴 것인가 그리고 어느 수위에서 공개할 것인가를 아마 논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지금 아직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없습니다. 예.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하나 청와대에서 당시 17일 날 군 브리핑 당시 행정관이 국방부에 와가지고 배석했다는 것을 봤을 때 예. 청와대하고도 그 벙커회의 때 긴밀하게 만약에 의견을 조율해서 만약에 공보를 할 때 그 언론에 공개할 내용을 어느 정도 수위에서 할 것인가를 만약에 청와대가 사전 조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지금 고민정 대변인이 처음과 달리 최근에 와서 SNS에 안보실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네. 만에 하나 15일 날 확인된
그 삼척항으로 들어온 북한 어선에 대한 이야기를 예. 17일 날 군이 공식 브리핑 할 때까지 이틀 동안 군과 청와대가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또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수위와 정도를 서로 사전 조율했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더 이상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쟁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축소 은폐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팩트인 것 같고요. 축소 은폐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전 조율을 했는지 뭐 이게 이제 쟁점입니다. 문제가 실체는 드러나겠죠. 자, 국방부는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 좀 어제부터 약간 이제 그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어제 뭐 기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요. 줄곧 일관된 하나의 그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였을까요?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북한 어선 관련해가지고 왜 이렇게 계속 바뀌게 된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국외 무장 병력이 1시간 정도 활동가 늦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가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가 있으면 말씀드리겠고요. 조사단에서 조사가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가 되면 그때 조사가 끝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럼 그 사안은 좀 조사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밝혀주실 게 있으신가요? 조사 결과를 좀 보시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여러 가지 질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제 일관된 그런 표현을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썼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적은 이런 것이죠. 사실 이번 논란은 국방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소상히 있는 그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촉발된 그 논란인데 그 논란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이제서는 다 조사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뭔가 기자들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요. 박연히 국방부의 저런 것들은 어떻게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뭐 대변인 재량이라기보다도 이 대언론 브리핑 지침 같은 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한 차례 연장됐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조사 중으로 답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까지 이게 이제 제기된 의혹이나 전개된 과정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좀 국방부의 태도가 좀 무책임한 면이 있죠.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해경이나 이 경찰에 보고 내용과도 다른 브리핑을 해놓고 뒤늦게 그걸 갖다가 이제 수습하고 주워 담으려고 하는데 뭐 그에 대한 의혹은 지금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고 예.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와 있는 마당에 뒤늦게 이제 와서 조사 중이니까 어떤 답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있는데 예. 언론이 그 국민의 알 권리를 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답을 저렇게 되풀이하는 것은 뭐 국방부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 보기에는 무책임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저 정도면은 예. 제가 볼 때 우리 최현수 대변인 별칭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별칭이 어떤 조사 요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대변인 입장에서는 대변인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나오면 이제 나온 걸 가지고 브리핑할 기회는 있겠죠. 지금 박 의원 말씀대로 지금 한 차례 연장이 또 됐습니다. 조사 기간이. 아마도 조사할 내용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연장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어쨌든 매일 국방부 출입하는 기자들은 궁금할 것이고 당연히 궁금하죠. 국민들도 너무 또 예. 의혹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또 기자들입니다. 그러면 국방부 대변인으로서도 사실 저 이상 대답 못하는 저 최현수 대변인의 마음이 얼마나 또 아프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단의 조사 결과 내용이 아직 나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예. 지금까지 어떤 군의 브리핑이라든가 그 이후에 제기됐던 언론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좀 되돌아보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그때그때 브리핑할 내용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좀 먼저 선제적으로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참 안타까워 보이고 정말 행여라도 조사요정이라는 별명이 붙을지 좀 조사요정. 안타깝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국방부의 지금 이제 뭐 경계 실패나 이런 국방부 대응에 대한 논란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논란이 한 축은 이제 청와대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목선 논란과 관련해서. 그런데 자, 북한 목선 입항 당일에 메인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에 동시다발적으로 북한의 목선 한 척이 삼척항 방파제에 접안이 됐습니다. 거의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라는 보고를 청와대가 동시다발적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보고를 한 그 주체가 하나씩 하루가 다르게 더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해경에서는 근데 다 15일 입항 당일날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한라인 보고, 그 다음에 상황 보고서라는 걸 통해서 해경에서 2차례 이렇게 보고를 했고, 경찰도 2차례, 문자, 팩스를 통해서
청와대에 각각 보고를 했고 국정원이라는 곳에서도 청와대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고했다는 거예요. 저게 박 의원님 지금 의미하는 건 좀 어떤 부분일까요? 청와대가 이미 너무 소상하게 다 알고 있었다 이런 거죠? 아마 청와대에서 최초의 저 보고를 접수한 곳은 국정상황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상황실에서 국가안보실을 거쳐서 청와대 전체적으로 공유가 됐을 텐데요. 네.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번 합동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짚어지고 밝혀져야 될 점이라고 보고 이게 그렇습니다. 그 대귀순자 관련된 대응은 전통적으로 군에서 해왔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해경이나 경찰은 그냥 보고만 하고 매뉴얼대로 군에서 후속 조치나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네.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이 군의 그 대국민 브리핑이 다소는 사실과 다르게 나가는데 아하. 청와대는 그걸 그냥 왜 방치했을까? 예. 이 점에 이제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이제 합동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밝혀내야겠죠? 정확하게 예. 밝혀지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가려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저는 저 청와대가 저렇게 다양한 채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정확한 팩트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틀인 17일 날 합참의 브리핑에서 엉뚱한 내용으로 전달이 됐고 사실 왜 그게 삼척강 인근하고 삼척강 방파제하고 방파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오냐면 삼척강 인근에서 접수해서 표류하고 있는 배를 발견했다는 거하고 삼척강 방파제 들어와서 주민신고로 발견했다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국민들 인식에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이 행여라도 경계작전의 실패라든가 아니면 이미 우리나라의 강원도의 남쪽인 삼척강까지 북한 어선이 그냥 유유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전에 식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책임을 예.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만약에 썼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합동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행여라도 이거 제 그냥 추측입니다. 예, 합격 추정. 추측인데 예. 청와대에서 이것을 15일 날 오전에 보고받자마자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군의 책임보다 더 우선적으로 좀 우려했던 게 제가 볼 때는 혹시 내려온 4명이 다 귀순하면 어떡할까. 네. 북한으로 돌아가면 귀순하면 어떨까? 우리 네. 쪽에 남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남북관계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우선하지 않았나 싶어요.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도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17일 날 군의 브리핑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수위와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예. 그다음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했던 말 중에 제 눈에 들어온 거 뭐냐면 그 어민 4명이 다 귀순했다면 남북관계에 심대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네, 네. 그 이야기 뭐냐면 청와대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북미 관계가 지금 정체돼 있고 핵협상이 지금 교착된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한테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있는데 묵묵부답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 북한 어선이 내려와서 어민 4명이 다 귀순하게 되고 우리가 북에 대해서 귀순한 어민을 받게 될 경우에 예. 이게 만약에 김정은한테 만약에 하나 불편한 감정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정무적 고려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했다고 한다면 지금 군의 경계작전 실패라는 더 엄중한 어떤 안보 의식보다 네. 남북관계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만약에 우선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청와대에게 정말 의혹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진상이 이제 밝혀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 차차 이제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할 것이고. 오늘 국회에서는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야당 의원들은 여러 가지 또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온 사람을 4명 중에 2명을 며칠 있다가 보냈습니다만은 그렇게 2명은 남고 2명은 보내고 이런 예가 있습니까? 나중에 이걸 조사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국무부 장관 책임을 지겠어요? 네, 그런 사례 적지 않습니다. 귀순 목적으로 왔다면은 처음부터 4명이 짝을 지어서 그렇게 안 오지요. 그냥 2명은 처음부터 남고 2명만 오지요. 이게 경계가 뚫렸다는 것은 이게 능력이 아니고 충성심과 근기강이 이렇게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군대 갔다 온 분으로서 이 얘기에는 동의를 합니까? 예,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한 거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제가 얘기 드린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네, 저도 군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동문서답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곤란하니까 얘기를 못하겠죠, 우리? 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어제 동해에 있는 해군 일함대를 찾았습니다. 항의 차원이겠죠. 근데 김민지 기자, 어제 해군 일함대 앞에서 뭐 좀 상황이 발생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납득이 안 된다. 직접 가서 설명을 들어보자라는 차원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어제 해군 일함대 사령부를 방문했는데요. 한국당 방문 도착 시간에 맞춰서 해군 관계자들이 나와서 입장이 어렵다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당은 문전박대를 당했다 이러면서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정중히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의 지시라는 게 누구지? 이게 상부의 국방장관이 상부의 허가가 나지 않아서 그 진실을 알고자 제1함대 사령부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막고자 하는 청와대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군 일함대를 찾았으나 결국 부대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부대 측에서 이제 한국당 의원들의 진입을 이제 거부한 것이죠. 근데 이제 한국당에서는 우리가 지금 문전박대를 당해야 하냐? 이거 청와대가 우리 부대 진입 막으라고 시킨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한국당의 주장이고, 청와대에서는 한국당의 규정을 무시했다. 부대에 방문하려면 4일 전에 신청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 싹 다 무시하고 무작정 들어가겠다고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청와대의 주장과 엇갈리고 있는데요. 박 의원님, 한국당이 좀 너무 막무가내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거부당할 줄 알고 간 거죠. 거부당할 줄 알고 간 겁니다. 보여주려고 간 겁니다. 거부당하는 거를. 예. 사실은 뭐 부대 방문은 사전에 공문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주고받고 약속을 하고 가야지. 거기가 이제 보안시설인데 가고 싶다 그래서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의사타진을 미리 했을 거고 군에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이렇게 뭔가 사실을 은폐하려는 이런 군 당국과 청와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겠다 이렇게 간 건데 네. 제가 좀 답답한 건 그런 거예요. 뭐가 답답하세요? 지금 빨리 국방위를 열어가지고 예. 이 사안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고 예. 이거를 좀 집요하게 질의하고 추궁하고 캐고 사실 그러려면 국회 정상화를 해야 돼요. 어제 국회 정상화를 다 합의해놓고 2시간 만에 자유한국당이 의총에서 뒤집는 바람에 예. 지금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단 말입니다. 한국당에서는 이 사안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 정상화 안 하고 국정조사 할 방법이 있나요 지금? 아하.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렇게 합의까지 갔으면은 일단 국회를 열고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따져볼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정치 공세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런 점이 알겠습니다. 답답한 거죠. 예.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우선 야당이 지금 국민적 의혹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저 경제 실패에 대해서 따지기 위해서 군부대를 방문한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전에 조율 없이 갔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정치 공세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유연하게 본다면 이미 국방장관이 20일 날 국민 앞에 사과를 했어요. 경계작전에 미흡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저기 해군 일함대 사령부에서도 야당 의원이 오면은 받아들여서 간단한 브리핑하고 그동안의 경계작전을 이렇게 수행해왔고 문제가 있었다면 이렇게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전에서부터 저렇게 나와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건 조금 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야당의 정치 공세는 그 해군 사령부만 가는 게 아니라 심지어 청와대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심지어 검찰청도 찾아가요. 대검찰청 찾아가 총장 나오라고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총장은 안 나오더라도 적어도 차장이나 적어도 그쪽에서 나와서 예우를 갖춰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문 앞에서 저렇게 하는 건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우리 박 의원 말대로 저렇게 찾아가면 미리 4일 전에 안 해도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일하게 국정조사가 되면 됩니다. 국정조사가 합의되면 사실은 당연히 저 일함대 사령부를 가서 방문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도 빨리 들어가서 국정조사 하고 싶으면 국회 정상화해서 국정조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